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이면 부산에서도 친환경 수소버스를 직접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첫 도심형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맞춰 다음 달부터 부산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소식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정! 부산의 두 번째 수소 충전소가 사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H부산 수소 충전소는 부산 첫 도심형 충전소로 승용차 5대가 연속 충전 가능합니다. 접근성이 높아지며 수소차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습니다. 부산의 첫 수소버스도 인수를 받았습니다. 부산은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환경부 주관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돼 올해에만 5대가 시범 운행될 예정인데 사상구 학장동과 부산대를 잇는 77번 노선 등에 다음 달부터 투입될 예정입니다. 1년 정도의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말 상용화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100대의 수소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올해 5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까지 1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수소버스의 기반이 될 수소충전소 인프라도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4군데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소버스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오직 물만 배출합니다. 특히 연료인 수소와 반응하기 위한 산소를 차량 내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을 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00대가 달린다면 나무 6만 그루분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2000대 디젤 차량이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부산시는 선도적으로 수소차 시대를 열어 민선 7기 내에 수소버스 100대 외에도 수소차 4,500대를 보급해 수소산업 육성 환경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가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유트와 서핑 등 다양한 해양 레저를 부산 바다 곳곳에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가 오늘부터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 요트와 서핑, 카약, 래프팅 등 해양 레포츠의 모든 것이 부산 앞바다에서 펼쳐집니다. 첫날인 오늘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는 시민 요트 체험이 시작됐고 송정해수욕장에서는 서핑 마니아들을 위한 서핑 교실이 열렸습니다. 광안리와 송도해수욕장에는 각종 체험 부스와 함께 해양 레저 사진전이 시작됐습니다. 각종 카약과 래프팅 체험 교실도 열렸습니다. 국제해양 컨퍼런스에서는 해양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부산이 해양 레저 관광과 산업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해양 스포츠를 이용한 관광과 창업 등의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수학여행 및 체험 프로그램, 수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스 호스텔 같은 건립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해양 레저 위크 개막식은 내일 저녁 7시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개막 축하 공연에는 인기 가수와 아이돌 그룹의 무대가 부산의 여름밤을 수놓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로 지금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각종 사건, 사고나 지역 축제, 지역마다 굵직한 이슈가 있어도 중앙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지역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소비가 늘면서 지역 방송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는 지금 지역 방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언론들의 감시 역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권화가 제대로 되게 하는데 지역 방송의 첫 번째 현 시점 역할 수행이 있는 것 같고요. 권한이 강화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이 가진 다양성을 지키고 유통시킬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지역에서 생산한 정보를 충분히 지역민들이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처방해 주지 않으면 맛있고 달콤한 정보를 추구할 터이고 정작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드시 섭취해야 될 정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을 포함한 공영 방송의 기본적인 공급 의무를 지키고 지역 정보 접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의 지상파 방송들, 공영 방송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있고요. 방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매체들을 우리가 방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연속토론은 앞으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과 지역선거방송 심의와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해 교수와 대학 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했습니다.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 마이피누에서 모인 학부생과 졸업생 등 441명은 오늘 교내 10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조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에서 유급을 당하고도 장학금을 계속 받아온 경위에 대해 해당 교수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부산대 총학생회도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을 다닐 당시 특혜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7회 부산국제페스티벌이 오늘 저녁 7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열흘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코미디 페스티벌에서는 영화의 전당과 부산 디자인센터, 시청자 미디어센터, 공개홀 등에서 펼쳐지는 유료 극장 공연과 해운대 구남로, 부산대역 문화 나눔터 등으로 공연팀이 직접 찾아가는 무료 야외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열린 입장식에서는 100여 명의 국내외 유명 코미디 아티스트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팀이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등장해 개막식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부산 지역 NGO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행동은 박근혜 정권이 남긴 친일 적폐 정책 중 하나를 깨끗이 청산하는 성과며 아베 정권에 대항해 투쟁에 나선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굴욕적인 외교를 종식하고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 역사 왜곡, 평화 위협에 대한 반대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부산의 특급 호텔 중 하나인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 오는 연말 폐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랜드 호텔 측은 오늘 숙박업체의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등으로 악화된 경영 상황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오는 12월 31일자로 호텔 문을 닫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해운대 해변로에 문을 연 그랜드 호텔은 지난해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며 현재 직원 규모는 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여파로 부산항 상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자 부산항만공사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입주한 상점 30여 곳, 월 임대료 4억 5천만 원 상당의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내년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출항료와 접안료 등 선사들이 부담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도 납부 유예나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는 노후 교량인 온천 5호교를 오는 2023년 재가설하기로 했습니다. 길이 160m, 왕복 5차로인 온천 5호교는 1969년에 건설돼 올해로 50년이 된 노후 교량으로 최근 교량 바닥판이 손상되는 등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시는 설계비 15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이달 중 공사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상구 학장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상구청은 지난 15일 저녁 8시 반쯤 학장천 구덕천 합류 지점에서 엄금교까지 1km 구간에서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500여 마리가 폐사해 이틀 동안 수거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당시 태풍 크로사이의 간접 영향으로 내린 비로 오수 관로가 넘쳤고 배출된 오수가 하천에 유입된 상황에서 유지 용수 공급마저 중단돼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